뭐 이 할머니도 뭐 우리 할머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무섭지가 않더라. 그랬더니 야, 넌 체질이다 이러더라고. 6분의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대통령 염장이라고 별명이 생겼어요. 추락사에 있는데 이제 마지막 모습이 지금도 뭉클해 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장례지도사 일을 하고 있는 유재철입니다. 올해 횟수로 30년 장례지도사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까 좀 유명하신 분들을 일을 하게 됐어요. 일반인들 장례를 치르면 한 몇십 명 정도, 뭐 몇백 명 오시는 정도잖아요. 근데 제가 치르신 분들은 연결식이나 이런 걸 하면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오는 행사를 몇 번 해봤어요, 제가. 그러던 차에 2006년도에 최규하 대통령이 돌아가셨어요. 그 제가 자원하는 분야니까 최규하 대통령 장례 치러드리는 것을 제가 이제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게 잘 되었는지 2009년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장례도 치르고 김대중 대통령 장례식도 제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15년 김영삼 대통령 장례를 치르고, 재작년이었죠, 노태우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장례까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염장이라고 별명이 생겼어요. 6분의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제일 장례 치르면서 제일 힘들었던 장례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장례 때거든요. 하루에도 뭐 몇만 명씩 오시니까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규모 자체가 큰 저거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야 돼요. 그때는 원래 7일장을 치르는데 거기 지역에서 치르기로 했었다가, 그때 정치적인 여러 가지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걸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 이제 협의하에 최규하 대통령 장례 치렀던 경복궁 안에서 이제 연결식을 하자 이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게 또 바뀌었지. 그리고 또 거기는 이제 3,000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한 몇십만 명이 이제 시청에서 따로 자기들이 노제를 지내겠다고 하니 거기에 들어갈 뭐 만장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7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하루에 한 2~3시간 쪽잠을 자면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장례 전체적인 걸 다 제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뭐 하루에도 전화 통화가 뭐 200~300통은 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갑자기 추락사 하시는 바람에 더들 정신 없었죠, 뭐. 노무현 대통령은 5월 달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연결식에 오셔서 막 통곡을 하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몇 달 입원하시다가 8월 달에 임종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회의사당에서 처음으로 분향소도 차려지게 되고 거기서 연결식도 하게 되는 게 되었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고객분들이잖아요. 고객분들의 마지막 모습을 전 다 봤잖아요. 그것을 잘못 전달이 되면 가십거리가 돼가 엉뚱하게 번질 것 같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을 밀양에 있는 부산대 병원 가서 처음 본 것도 저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봉하마을로 모시고 와서 염해드리고 관뚜껑 닫아드리는 것도 저니까 기자분들이 어떻게 저를 알고 있는지 인터뷰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추락사에 있는데 이제 마지막 모습이 지금도 뭉클해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큰 일을 치르는 와중에 그 사람들은 높은 데 떨어졌으니까 그 모습이 궁금한가 봐요. 자꾸 그런 얘기를 묻으니까 답변을 안 했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주로 저한테는 뭐 다른 걸 얘기하겠어요. 마지막 모습이 뭐 어떻게 됐냐. 저는 이제 제일 걱정한 게 이제 내려가면서 다른 건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가릴 수 있잖아. 옷으로 가리든 뭐 꼬매든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얼굴은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다행스럽게 참 얼굴은 깨끗하셨어요. 제가 그건 참 지금도 다행이세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무덤까지 이건 가져가야 될 얘기다. 그러니까 절대로 인터뷰는 하지 말자 이런 거죠. 많이 했죠. 뭐 C그룹, S그룹, 뭐 H그룹 뭐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이제 가족을 아무도 안 부르고 하시는 장례도 있었고요. 너무 슬프시니까 손님 물론 뭐 거기도 엄청 오실 텐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고인을 이제 삭히면서 그 슬픔을 가누는 그런 시간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제보 총수님이 그걸 감당을 못할 것 같다 그러셨나 봐요. 아무도 안 부르고 하셨는데도 그래도 아름아름으로 희빈들은 이제 오신 것도 있었고 아주 크게 하셔서 우리나라 200~300대 그룹의 관계자들만 불러가지고 연결식 하는데 거기도 제가 준비해서 진행도 해봤고 그런 것도 했었죠. 규모가 틀리니까 그리고 인원도 이제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기 일반 장례 같으면 장례에서 한두 분이 가서 이제 장례를 진행할 수 있지만 뭐 인건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재벌집들은 요구하시는 게 단계가 너무 높으시니까 거기에 충족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빙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치러보지만 어느 대통령 치를 때는 그 반대편 되는 사람들이 밖에서 막 떠들기도 하고 소란스럽게 구호도 외치는 거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송혜 선생님을 장례를 치르는데 나이 어린 사람부터 뭐 나이 많은 사람까지 뭐 남녀노소 막 너무 많은 사람이 오신 거예요. 다들 선생님을 좋아하시는 거야. 누구도 싫은 소리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진짜 잘 사셨나 보다 선생님이 그런 생각을 했죠. 대구에 달성공원이 있는데 송혜 선생님 공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니까 떠나는 날 연결식을 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서울대병원 연결식장이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통제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접객실 손님들 음식 먹는데 이걸 다 정리를 하고 그 연결식을 이제 진행한 것이 있었는데 강호동 씨, 유재석 씨 이런 분들이 관들어주고 오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서뿐이 아니고 달성공원 가서도 몇만 명이 오셔가지고 애달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 찡했어요. 사람이 이제 계실 때는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숨이 끊어지든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죠. 보통 이제 돌아가실 때 옷이 깨끗하지가 않으세요. 몸도 그렇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욕을 시켜드리고 마지막 좋아하시는 옷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를 입혀드리는 일을 하죠.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걸 진행을 하고 그 장례 전체 전반적인 일을 지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죠. 제가 이제 불교 청년회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어떤 친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YMCA 같이 돈을 벌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스님이나 신도님들한테 손 벌려가지고 돈을 받아서 하면 활동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1991년도에 과일 가게를 했었대요. 그러다가 바로 장의사를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3~4년 만에 빌딩을 샀어요. 그것을 보고 아 나도 비교적으로 활동을 좀 하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것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날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7월 달에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한 달 동안은 제가 금토일은 거기 가서 거기 살았어요. 그냥 장례가 있으면 같이 다니면서 장례 치르는 거 같이 보조도 하고 뭐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다 봤죠. 그렇게 배웠어요. 저하고 대구 친구하고 같이 했더니 시간 되면 오라는 거예요. 내려간 날 토요일 날 염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를 이제 염하는데 가서 할 수 있겠어 그러더라고. 양쪽에서 이제 남자분 여자분이 둘이 일하게 돼요. 너희 쪽에서 저분이 손 닦을 때 같이 닦으면 되고 다리 닦아드릴 때 같이 닦아드리면 된대. 뭐 하려니까 하였지 뭐. 끝나고 나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괜찮니?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가 머리 잡고 있으라 해서 머리 잡아본 적이 있는데 뭐 이 할머니도 뭐 우리 할머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무섭지가 않더라. 그랬더니 야, 넌 체질이다 이러더라고.